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먹는 거가 얼마나 진짜 피부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 실험을 통해서 많이 쏙쏙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코몽도 아카데미에서 의사식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놀라운 발견과 또 이제 거기 그 학생분들이 막 이제 막 살을 빼고 여드름이 없어지고 막 탄수화물을 끊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막 나오면서 아 역시 라이프 스타일링을 해주는 그 코치들은 스스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자기가 그것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능의학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이유는 제가 신뢰하는 이유는 기능의학을 하려면 본인이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믿으려면은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사식탁의 코치들이, 멘토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조항현 원장님, 그 다음에 한국의 진짜 저탄고지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부산의 이영훈 원장님, 황미진 원장님,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의학 박사이시면서 진짜 어떤 혁신적인 그 한의학을 하시는 한교수 박사님 이 분들인데 이분들은 전부 다 식품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결국은 먹는 게 다다. 먹는 것이 바로 너다. 뭐 이런 거를 실천을 다 해보시고 몸으로 막 뭐 이렇게 뚱뚱했는데 살을 빼보시고 막 다 해보시고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그렇게 코치하시고 피 검사를 하고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이제 뭐를 먹으면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론적으로 완전히 그 이론과 실무가 정립되어 있는 분들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식품에 절대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품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막 그렇게 먹는 거에 또 이렇게 조예가 깊게 연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에 진짜 뭐 장내 세균총, 뭐 장누수, 뭐 오만 진짜 이론들이 막 난립하고 있는데 과연 피부와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요새 한참 이제 그 피부는 인생의 이다에도 나오는 이게 신바이오틱스라는 말. 신바이오틱스가 지금 이제 대세죠. 신바이오틱스가 뭐냐? 프리바이오틱스와 그죠?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균의 그 세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합쳐져 있는 건 말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주로 이제 과일이나 식물이나 뭐 해조류 같은 데서 나오는 식이섬유죠. 그래서 식이섬유들이 주로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이섬유를 먹고 세균들이 유산균도 세균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잘 자라주는 거죠. 유익균이냐 유익균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균들이 잘 살아있게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유럽만 해도 이 신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와 임상이 엄청나고요. 그 신바이오틱스로 그 화장품도 만들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뭐 유산균 화장품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요. 유산균만 있어가지고는 곤란하다.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상하게 이 피부는 인생이다에서는 습진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습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습진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주 악건성의 상태이었다가 습진이 오거나 하는 극과 극의 피부 상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가려운 악건성이다가 막 긁다 보면 습진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알레르기로 보느냐 아니면 유사 알레르기로 보느냐 그리고 습진을 피부 바깥에서 해결하는 게 빠르냐 뭐 영양을 잘 골고루 먹으면 뭐 그게 빠르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습진이나 건선이나 이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상당히
그 먹는 식이 뉴트리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치유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깥에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바깥에서 접근해야 빨리 낫죠. 그래서 이제 습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연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를 복용해가지고 그 습진까지 피부까지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 머니까 그러니까 거리로만 얘기하자고요 우리. 그래서 식생활과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피부에 건선이 있거나 습진이 있는 게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이거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은 바깥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여드름의 원인은 식생활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드름을 빨리 치료한다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여드름을 바깥으로 발현된 여드름을 치료할 때는 어쨌든 여드름을 짜고 그죠?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피부가 안 좋아질 때까지 영양 상태를 나쁘게 방치하는 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든다는 거는 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뉴트리션 자체가 무척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뭐 습진인 사람이 뭐 뭐 뉴트리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해바라기, 뭐, 갈매나무, 뭐, 삼시, 어유, 뭐, 이런, 그런 어떤, 뭐, 그, 알약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황산, 아연, 셀레늄, 이런 걸 막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보충제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영양의학이나 의학 전체에 깔린 어려운 문제, 숙제를 잘 드러낸다.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좀 늦었죠. 반대로 원인은 강력하게 뉴트리션 때문에 올 수가 있죠. 뭐 장 때문에 올 수 있죠. 반대로 비타민 D의 경우에만 습진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합성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외선을 받아야 합성이 되는 애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비타민 D를 먹어줬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 D는 피부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그 사실은 그 비타민 D는 먹었을 때 그 장에서 무기질 흡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피부와 장이 협력해서 뼈와 면역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먹었을 때뿐이 아니라 당연히 자외선을 받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비타민 D만큼은 피부를 위해서 먹어야겠죠.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으면 좋겠냐. 1600 IU를 먹었을 때 습진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었대요. 그런데 다른 또 연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한다는 것은 그냥 비타민 D를 햇볕을 늘 쐬고 그러면 좋으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비타민 D라도 섭취를 하는 것이 피부에는 왜냐면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몬티 라이먼도 그렇게 썼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습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습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습진이었을까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런데 이런 습진의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2017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습진 치료의 획기적인 길이 된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확인된 게 있는데 피부 면역세포 활성화와 관련된 유전자인 CARD11에 CARD11에 돌연변이가 있는 습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글루타민 분자가 돌연변이로 인한 영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만약에 글루타민을 식이 보충제로 공급을 하면 습진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습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잘 낫지 않으면서 되게 오래 가고 부분적으로 되게 고질적으로 주면서 뭐 가려움증이나 이런 진물이 나거나 이러면서 사람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뭐 강력하게 오는 어떤 질병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하고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습진 같은 그런 질병은 이걸 병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보충제로 피부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성분이 부족할 때 그런 게 온다가 밝혀졌을 때 그 성분을 공급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답은 항상 나오는 거죠. 어,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니 뉴트리션을 신경 써라. 그래서 제가 뉴트리스파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저희는 이제 고객의 이 푸드 스타일, 그러니까 푸드 테라피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비만 체형 관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8년도부터 했는데요. 식단을 먹는 걸 써오게 했어요. 먹는 걸 열심히 써와요. 그러면 그 써온 거를 가지고 식단 관리를 해주고, 뭐 처음에 칼로리도 또 해보고, 뭐 탄수화물 억제로 또 해보고, 쭉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저희가, 저탄고지로 해요. 그러니까 물론 설문지를 여러 개 받고 장로수인지 이런 것도 다 보지만 저탄고지로 하고 만약에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설문지가 나오면 저희가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보내서 이제 검사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기능의학의 문제가 여러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능의학으로 이제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가 정말 장누수인가? 내가 장내 세균총 중에서 나쁜 세균이 얼마나 있나?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단순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다거나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안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피 검사가 아닌 나 구체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가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솔루션은 별로 없는 거예요. 솔루션은 거의 다 보충제 아니면은 주사제 아니면은 결국은 네가 습관을 바꿔라. 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없애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능의학 의사분들은 코치예요. 어떤 코치? 라이프 스타일 코치예요. 그러면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들을 못 찾아가고 우리가 스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받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기능의학 선생님 찾아가서 검사하는 건데 중요하지만 그 검사 후에 그것을 계속 팔로우업 하는 거는 라이프스타일 수정하고 하는 거는 정말 똑똑하고 지식 체계가 있고 경험이 많은 테라피스트들이 그런 뉴트리션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준다면 정말 너무 완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뉴로마케팅 포럼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을 수정하는 그런 테라피스트가 되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웬만한 거는 다 컴퓨터에서 네이버에서 구글링을 하면 여러분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너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조합을 하고 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진 게 우리 테라피스트가 아닌가. 테라피스트가 뭐예요, 여러분? 치료사란 뜻이잖아요. 네. 테라피스트는 마사지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몸만 치유하나요? 정신도 치유하나요? 라이프스타일도 치유하죠. 정말 그 사람의 나쁜 패턴들을 치유해주는 사람이니까 친구처럼 주치의처럼 또 기능의학 선생님들하고도 잘 친하게 지내면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부탁드리고 또 검사를 꼭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은 왜냐면 장누수가 있는데 장누수가 검사가 좀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80만 원 이상 하는데 장누수가 있는데 계속 뭔가 비싼 보충제만 먹어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누수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누수라는 건 장에 말하자면 점막이 펑크난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 나쁜 독소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진짜
미주신경을 타고 막 뇌로도 가고 막 진짜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미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이 예민하고 안 좋으면 아무것도 인생이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걸핏하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만 먹으면 배 아프고 여러분. 남들은 유산균 먹으면은 황금똥을 싼다는데 와 나는 왜 맨날 배가 아프지? 장누수 의심할 필요 있고 그런 설문지 같은 거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도 많으니까 만약에 장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가까운 기능한 병원 가셔서 검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이 결국은 피부에 영향을 미치니까 장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나쁠 수밖에 없겠죠. 꼭 그런 건 아니어도 대부분 그렇겠죠. 그러면은 화장품이 미래의 화장품은 어떤 거냐? 저는 그래요, 여러분. 화장품이 이제 나올 만한 컴플렉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복합 물질이라고 하는 특허 물질들 같은 거는 얼마든지 다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을 막 화장품 홍보에 쓰는 거예요. 노벨상을 수상한 어떤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현혹이 되는 거죠. 노벨상을 수상한, 거기에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아, 이게 노벨상을 수상했으니까 내가 내 피부에 엄청난 노벨상감의 어떤 변화를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다 눈속임이고, 사실은 그냥 잘 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피부를 그냥 잘 싸주는데 그 싸주는 막이 예전에는 그냥 지질막이었고 뭐 하이드로 리피드 막이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이게 신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랑 프로바이오틱스가 결합된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막 자체가 잘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입장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먹이가 되니까 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시는 여드름균도 당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뭐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탄수화물계 보습제가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사실 여드름균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러 막 지방도 분해해가지고 지가 뭐 글리세롤만 먹는 판에 그죠? 당이 막 있으면 너무 좋아하겠죠? 어떤 화장품을 내 피부에 어떤 화장품을 줄 것인가는 문제성 피부인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근데 뭐 내가 관리해준 문제성 피부 전문가 원장님이 주셨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그 원장님은 좋은 화장품을 사용했겠죠. 그 좋은 화장품은 객관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내 피부에 맞는가 안 맞는가인데 문제성 피부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화장품은 이런 신바이오틱스 같은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적절하게 결합된 그런 화장품들이 사실 미래의 화장품이고 그 문제성 피부를 장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피부로 물론 접근하는 게 치료가 빠르긴 하지만 치료가 빠르죠. 그러나 원인을 찾으려면 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성 피부를 치료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만약에 장을 같이 우리가 먼저 접근해 본다면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보면서 미래 화장품의 솔루션 저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결합이 된 그런 화장품들, 좋은 화장품들. 단순하게 프로바이오틱스 뭘 넣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피부 장벽을 잘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진 화장품이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때문이야 모든 것은. 장누수 증후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난 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나 변비가 너무 심해. 난 늘 변비설사가 반복돼. 그러면은 장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괜찮아.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는 내 피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인 여드름의 대부분의 원인 중에 단 거를 많이 먹고 밤낮이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뭐 IGF-1 같은 그런 게 많이 과다하게 많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IGF-1이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변형,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화 시키는 것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제 그러면 그런 IGF-1, 그 인슐린, 그
그로스 팩터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성인 여드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인 여드름에 대한 접근을 장 때문일 수도 있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지 말고 피부에서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장을 접근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장을 같이 접근하면 되죠. 그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링을 코치하는 것이고 푸드 테라피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고 뉴트리션에 대한 능통한 그런 테라피스트가 할 일이죠. 정말 문제성 피부 많죠 요새? 제품만 찾지 마시고 장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굿나잇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